기존에 CSS 전통적인 문법으로 작성했던 녀석을 레스의 문법을 이용해서 모두 바꿔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HTML 열어주시고요. 자, 기존에 main CSS 돼 있는 건 그냥 참고로만 볼 거고요. 우리는 이제 CSS를 쓰지 않습니다. CSS를 안 쓸 거고 레스의 문법으로 해볼 거니까 레스를 쓰려면 아까 코드를 불러와야 됐었죠. 다시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레스의 사이트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레스의 오버뷰로 다시 와 주십시오. 자, 레스의 오버뷰에서 아까 요 코드가 있어야 된답니다. 밑에 있는 두 줄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레스의 오버뷰를 보고 있습니다. 카피할게요. 요 두 줄 카피해 주세요. 해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 경로가 이렇게 완벽하게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는 CSS 폴더 안에 스타일레스 파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메인 CSS에 로드했던 건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스 파일이 없지 않습니까? 스타일스 파일이 없으니까 생성을 하시지요. 새 문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CSS 폴더 안에 스타일레스 파일 만들어 주세요. 스타일의 레스 파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스타일레스 파일을 만들었으면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확인을 해보면 실행 런칭 파이어폭스 하면 리셋이 안 돼 있네요. 리셋이 기존에 메인에 물려 있었어요. CSS 폴더에 가보면 여기에 리셋 CSS가 있었는데 이걸 불러올까요? CSS 스타일레스 파일에 가서 add import 이게 여기에 불려 올려나 한번 볼게요. 네, 리셋을 이렇게 불러왔고요. 어차피 CSS의 문법도 레스 파일에서 다 먹으니까 이렇게 불러와서 리셋을 해주십시오. 스타일레스 파일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기존의 CSS를 참조해서 레스 파일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파일을 열어볼까요? 메인 CSS를 열어보시겠습니까? 얘랑 1대1로 비교를 해서 레스 파일에다가 작성을 해보자고요. 저는 메인 CSS를 아래쪽에 놨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웹폰트도 로드를 해야 되겠네. 웹폰트 그대로 카피 로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변수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제 자, 변수를 지정을 해볼게요. 타이포그래피의 변수들을 지정을 해봅니다. 변수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레스 파일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브라켓이나 그런 것들은 아마 화면을 기존의 CSS랑 동일하게 보여줄 건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패드는 이 색깔을 잘 표현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를 CSS로 바꿀게요. 보여지기만 CSS처럼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색깔을 좀 구분하게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기존의 변수, 얘들이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제 얘를 변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변수 벤트햄이 타이틀의 폰트였죠. 메인 타이틀, 메인 타이틀 를 얘로 복사. 그 다음에 메인 타이틀 안에 하이라이트 폰트가 있었어요. 메인 타이틀에 그저 동글뱅이 그냥 하이라고 할게요. 하고 본문의 폰트는 PT 쉐리프였죠. 바디의 폰트
이렇게 해서 변수들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바디의 폰트가 지정이 되는지를 볼 건데, 자, 이 바디의 폰트는 우리가 밑에 볼게요. 바디에 가 보면 바디는 폰트 사이즈가 이렇고 컬러가 이렇답니다. 그러면 바디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바디. 자, 바디의 폰트는 18픽셀 34의 PT 쉐리프는 얘랍니다. 그러면 컬러도 지정을 해야 되겠구나. 컬러도 변수로 지정을 해볼게요. 메인 컬러, 바디의 컬러 변수로 지정할게요. 바디의 컬러도 변수로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해볼까? 바디의 폰트 사이즈 18픽셀, 바디의 라인 하이트도. 자, 그러면 바디에는 폰트가 18픽셀에 34픽셀의 라인 하이트에 그리고 얘가 있다라고 하니까 적어봅니다. 여기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문법을 잘못 썼네. 위에도 얘도 뺄게요. 폰트 패밀리가 필요 없고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값만 변수를 지정할 거니까 위에 수정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폰트에 와서 폰트 사이즈 슬래시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그 다음에 바디의 폰트 컬러는 바디의 컬러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지금 지정한 대로 바디의 컬러와 라인 하이트가 적용돼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디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적용을 했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H2 여기 타이포그래피에 했던 것들도 그대로 볼게요. H2의 폰트 패밀리는 얘로 했었대요. 그러면 H2 그대로 1대1로 그냥 다 레스의 문법으로 바꾸어 보는 걸로 할게요. 폰트 패밀리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벤템이라는 건 변수명 뭐로 잡아놨습니까? 메인 탈로 잡아놨으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넣어준다고요. 저장. 그래서 벤템으로 나오게 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빛을 발하겠군요. 기존에는 헤더에 H1에 H2에 스판에 이렇게 불러왔지만 이제 그렇게 불러올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벤템이란 폰트를 바꾸려면 어디를 바꿔야 됩니까? 이것도 다 바꿔야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변수를 해서 하면은 여기를 바꿀 필요가 없죠. 변수면 싹 바꾸면 될 거라고요. 자, 이 부분 볼게요. 헤더에 뭡니까? 컬러가 흰색이래요. 그냥 쓸게요. 얘는. 그 다음에 누굽니까? 헤더에 H1을 그냥 쓰죠. 여기에다가 H1. 헤더에 H1에 가서 잠깐만 이거 세로로 놓고 볼게요. 자, 헤더에 H1에 뭡니까? 폰트 패밀리 해서 일단 다 카피해서 넣어 볼게요. 해서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폰트 패밀리 해서 벤템의 쉐리프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변수명 뭐였습니까? 메인 타이틀이었으니까 메인 타이틀을 가져오시고 폰트 사이즈 30이래요. 30은 우리가 잡은 적이 없죠. 그러면 그냥 두시고 얘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둘게요. 그 다음에 H2 헤더 안에 H2의 폰트 사이즈가 60이래요. 그러면 H2 폰트 사이즈 60 넣을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H2 안에 스팬 태그를 합니다. H2 안에 스팬 태그 불러와서 뭐라고? 폰트 패밀리가 리브레 바스커빌의 이탈릭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위에서 변수로 잡은 게 있죠. 여기에서 변수명 카피 보고 치지 마세요.
대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피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배경을 지정 안 했으니까 안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보면 기존에는 누구 안에 누구 해서 이렇게 불러왔지만 지금 이 CSS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다음 볼게요. 그 다음 H3에서는 마찬가지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H3에 벤트엠이라고 하니까 벤트엠은 변수명 바꾸고요. 그 다음에 헤더 안에 H3도 있었네요. H3 헤더 안에 H3면 여기서 작성하면 되겠네요. H3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섹션의 H3는 그대로 쓸게요. 요 H3는 어디 안에 있는 거? 헤더 안에 있는 거니까 이게 이 중괄호가 여기 헤더가 여기까지 있다고요. 헤더 안에 H3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변수 좀 지정 좀 할게요. 변수명 메인 컨테이너에 width라고 할게요. 640 변수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마진 영어토까지 한꺼번에 해버릴까? 그러면 컨테이너의 레이아웃이라고 해볼게요. 레이아웃.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width와 얘를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점 찍고 왔습니다. 점 찍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게요. 잠깐만요. 중괄호가 있어야 되겠군요. 자, 사이트 다시 한번 보면 인뎁스의 가이드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믹싱을 하려고 한다고요. 믹싱은 이렇게 점 찍고 중괄호 안에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중괄호. 자, 위에 거랑 조금 다르죠. 위에 거는 변수명의 단일 값을 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것도 변수명의 형태지만 여기에는 속성값 해서 이렇게 해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필요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이것만 불러오면 될 거라고요. 컨테이너의 레이아웃이라고 해줬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카피. 여기까지 됐습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레이아웃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걸 누구한테? 클래스명 컨테이너한테 너한테다가 넣어준다고요.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세미콜론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변수들은 되도록이면 다 위에 적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변수명은 위에서 한꺼번에 바꿀 수 중간중간에다가 변수를 지정하시면 오히려 불편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의 너비가 640의 마진 영어토가 적용이 되게끔 해줬어요. 그럼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전체를 너비를 해보면 이게 이제 640의 너비 안에 갇혀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적상했던 거 다시 배드릴게요. 이렇게 했다고요. 컨테이너의 레이아웃 해서 with 640의 마진형 오토 내려와서는 그걸 그대로 불러왔다고요. 그 다음 컨테이너 다음에 뭡니까? 헤더와 푸터는 텍스트 라인 센터래요. 그건 그냥 가져오고, 그 다음 헤더 가볼게요. 이제 헤더의 스타일 봅시다. 자, 헤더에 보면 헤더에 백그라운드 있고 있네요. 이것들 그대로 다 카피를 해야 되겠네. 얘는 뭐 줄여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헤더 안에 H1의 A예요. 헤더 안에 H1의 A, 헤더 안에 H1의 A, 헤더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중괄호 잘 확인을 하시고 그대로 해서 넣을게요.
자, 지금 저 스타일도 만약에 하나의 컨셉으로 만들어 버리면 지금 이게 고스트 버튼의 스타일 아닙니까? 그죠? 고스트 버튼의 스타일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통째로 여기다 쓰지 않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얘 하듯이 고스트 버튼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 버리면 위에 올라가서 그대로 카피해서 고스트 버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얘만 있으면, 이 믹스인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누구든 간에 저 모양으로 테두리가 있고 안에 라인 하이트 있고 패딩 있고 밑줄 없는 스타일이 나올 거라고요. 위에다가 지금 요거 그대로 카피해 왔어요. 메인 CSS의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 와서 고스트 버튼이라고 해서 믹스인을 만들어 주세요. 이 스타일은 계속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믹스인으로 작성을 해봅니다. 되었습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고스트의 버튼이라고 해줘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을 한답니까? 헤더 안에 H1 안에 A한테 적용을 한대요. 이걸 그대로 카피 내려옵니다. 얘한테다 그냥 이렇게 넣겠다고요. 그 다음에 헤더 안에 H2 헤더 안에 H2 그대로 카피 넣을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배경까지 위에서 아까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 잘 나오고 있을 겁니다. 하이라이트의 컬러도 변수로 좀 잡을게요. 하이라이트 컬러, 하이라이트 컬러를 이렇게 변수로 잡고 가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컬러, 이걸 쓰실 일이 있으면 변수명 이제 얘를 쓰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보더의 컬러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변수로 잡습시다. 이렇게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우리가 보더를 만들 때 사방으로 보더를 만들기도 하지만 보더의 라이트에서 가로선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동일한 스타일이니까 얘를 좀 바꿀게요. 그냥 변수명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오케이. 얘를 그냥 변수명 해서 이렇게 바꿀게요. 보더의 스타일이라는 변수명으로 그냥 바꿉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작성을 해 보실게요. 그런 다음에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아까 헤더까지 받고 이제 메인 컨텐트 가볼게요. 자, 메인 컨텐트에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섹션 있고, 그 다음에 섹션에 H2, 섹션에 H3, 섹션에 P, 섹션에 P에 EM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H2 다음 H3 다음 컬러는 하이라이트 컬러
위에 하이라이트 컬러를 우리가 이걸로 지정했죠. 자, 섹션에 H2에 H3에 P에 P에 EM 해서 보고 있고요. 하이라이트 컬러 지정되게 해줬습니다. 다음 쉐어 봅니다. 자, 쉐어를 보는데 우리가 아까 변수명을 요걸 변수명으로 잡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변수명이 보더의 스타일이 와야 되겠죠. 보더의 스타일 해줬고요. 그 다음에 li랍니다. li가 있고 li에 뭐가 있습니까? 호버가 있고 라스트 차일드가 있고 li에 앰퍼샌드 어디 갔니? 라스트 차일드가 있고 그 다음에 li에 a가 있고 a에 호버 한 개 있고 됐네요. 자, 그러면 내용 넣어볼게요. li 카피해서 넣었고요. 여기에서 보더의 컬러, 요 컬러가 그걸 따로 지정 안 했네. 이런 그냥 가고 보더의 라이트 얘는 보더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1픽셀에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보더의 라이트의 0인 건 얘한테 주고 A의 호버, A의 칼 스타일 있고 호버했을 때 스타일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컬러 지정한 거가 나왔으니까 하이라이트 컬러 정할게요. 네, 그 다음에 부터에서는 특별히 잡을 게 없군요.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하면 확인해 볼게요. 선 나오고 마우스 올렸을 때 스타일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쿼리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다가 할게요. nvidia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에서 640 이하로 잡겠습니다. 자, 640 이하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지금 화면 좀 볼까요? 얘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완료본을 제가 배들 수 없는 게 안 만들었거든. 이렇게 해서 640 이하에서는 둘, 셋, 넷 이렇게 세로로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640 이하에선 가로 스크롤이 생기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미션이에요. 640 이하에서 가로 스크롤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이 리스트들이 세로로 나와야 된답니다. CSS를 아니지 레스 파일을 작성을 해보십니다. 자, 반응형을 잡아 달랍니다. 반응형을 잡는데 기존에 우리가 본문의 너비를 위에 우리가 잡아놨었죠. 본문의 너비를 이렇게 잡아놨었어요. 컨테이너의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잡아놨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컨테이너에 가서는 너비를 몇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100%로 바꿔야 되겠죠. 그거부터 걔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클래스명 컨테이너에 가서 너비를 100%로 잡아야 된다고요. 이걸 안 바꾸고 안에 걸 아무리 바꿔봤자 가로 스크롤은 계속 생길 겁니다. 얘가 640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좌우에 패딩을 넣어 달래요. 패딩을 15픽셀을 넣어 달래요. 이러면 넘칠 거니까 박스 사이징까지 가자고요.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옆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줄여봐야지, 그죠? 너비를 개발자 도구를 켜고 여기에서 바디를 보고 있고요. 바디의 너비가 이 너비가 640 이하는 되게 해 놓으셔야죠. 일단 대충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그래서 컨테이너의 양옆에 패딩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얘부터 볼게요.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이 기존에 지금 가로로 나오고 있는데 얘가 세로로 나오게 하려면 검사해보면 기존에 li에다가 이렇게 플롯을 걸지 않았었습니까? 플롯을 풀어야죠. 그죠? 플롯을 풀고 그 다음에 너비가 25%였었는데 100%로 바꿔야 되겠죠. 100%로 바꾸고 플롯을 풀어야 되겠다고요. 그 다음에 보더가 기존에는 오른쪽으로 있었지만 보더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바꿔야 되겠지. 바텀 이런 식으로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미리 이렇게 해본다고요. 그러면 얘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얘 볼게요. 쉐어의 li에 가서 이런 식으로 바꾸랍니다. 그럼 바뀐 것만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가면 쓰실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카피. 보더의 바텀이 1픽셀의 솔리드의 838383은 우리가 위에서 보더의 스타일로 잡은 게 있으니까 가져오시고요. 플롯을 없애야 되는데 none, 너비를 100%로 바꿔야 되는데 라고 해서 쉐어의 li의 스타일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보더의 right는 없고 보더의 바텀이 생긴 거니까 보더의 right는 없다라고 해주셔야죠. 보더의 right는 없다 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1픽셀의 솔리드에 838383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줄여볼까요? 잠깐만. 여기에 share.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기존의 CSS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여기 li에 왔을 때도 얘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a까지 가서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a가 여기까지 다 안 쓰고 있나 봐요. 검사를 해보면 a가 요만큼 있으니까 a에 가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꿔서 부모 li가 만든 공간 안에서 너비를 다 써라 라고 바꿀게요. li에 a에 가서 디스플레이 블락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다 차지할 거니까 이게 더 나을 거라고요. 모바일로 가면 요거 링크에다가 손가락 얹어서 바꾸기가 불편하다고요. 여기까지 다 해서 터치해서 메뉴를 클릭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고 아래쪽에 마진 좀 줄게요. 쉐어에 가서 마진 바텀에서 몇 정도 줄까? 한 40 정도 줘볼까요? 여기 공간이 없길래 막내는 빼야 되겠네. 선이 겹치는 게 이제 보이는군요. li의 막내는 아래쪽으로 선이 없다라고 할게요. li의 막내 last child에는 아래쪽에 보더가 없습니다. 0. 그래서 겹친 거 뺐어요. 자, 지금 쉐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li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중괄호 잘 확인하시면서 확인해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어의 스타일을 봤는데 지금 화면을 보면 아직도 가로 스크롤이 생겨 있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럴까? 위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위에 올라가면 이 패러그래프, 타이틀이 옆에 너비를 다 쓰고 있다고요. 이거 가볼게요. 얘 검사해 보면 누굽니까? 헤더 안에 h2입니다. 너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 너비를 바꿔야 되겠다고요.
헤더 안에 h2라고 해서 얘 스타일을 바꿀게요. 기존에 너비가 있는데 너비를 이제 98% 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스크롤이 안 생길 건데, 문제는 폰트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요. 폰트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이 너비 대비해서 비율대로 이 폰트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 싶어요. 단위를 뭘 쓴다고요? V, W입니까? H입니까? 너비 대비해서 비율대로 폰트 사이즈를 조절을 하겠다고요. VW, H. VW로 해야 되겠죠? VW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 10VW 한번 해볼게요. 이건 감으로 지금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Not bad. 높이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라인 하이트가 69가 있었는데 라인 하이트도 비율대로 줄게 해볼게요. 지금 폰트 사이즈만 줄지 라인 하이트가 비율대로 줄지 않는단 말이죠. 얘도 8VW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커도 되겠다. 10. 그러면 글씨 사이즈랑 모두 줄 간격, 해의 높이도 비율대로 잘 줄고 있어요. 밑에 있는 얘도 비슷하게 바꿔볼까요? 누구 섹션의 H2도 바꿔봅니다. 섹션의 H2도 폰트 사이즈와 라인 하이트를 조절을 해볼게요. 얘는 좀 더 작을 거니까 9. 이 라인 하이트는 얘는 큰 의미 없고 이것만 바꿀게요. 아니다. 그래도 얘들 비율대로 할까요? 이렇게 8 해볼까요? 네, 비율대로 이렇게 주는 게 됐어요. 기존에 컨테이너에 패딩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위아래를 아예 없앴군요. 잠깐만요. 기존에 위아래 80 정도가 있었는데 컨테이너 좀 가볼게요. 여기에서 얘도 위아래 패딩을 비율대로 줄여볼게요. 너비가 100이면 20, 15 정도 해볼게요. VW 줄여보면 네, 여기에 이 높이도 요 패딩도 지금 비율대로 줄으라고 했어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여기에 패딩도 VW로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푸터 남아 있습니다. 푸터에도 라인 하이트가 있었어요. 푸터에 보면 푸터의 라인 하이트가 68에서 원래 한 줄이 있을 때 이렇게 한 줄이 있을 때 요 높이 안에서 센터에 있어 라고 줬었는데 이게 이제 너비가 줄어들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라인 하이트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어요. 얘도 비율대로 할게요. 기존에 푸터에서 라인 하이트를 68 정도 줬었으니까 라인 하이트를 10VW 정도로 한번 바꿔보죠. 너무 큰데 7 적당한 것 같고, 대신 위아래가 너무 좁아지니까 패딩을 좀 추가 좀 할게요. 그래서 패딩도 비율대로 이렇게 줄게끔 해봤습니다. 훨씬 보기 낫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모바일 구간에서만 이걸 쓰셔야 돼요. 480 이하에서만 얘를 쓰셔야지 그 이상에서 써버리면 지나치게 커지고 작아지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하나면에 배드릴 수가 없네. 이 정도로 할게요. 완료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다고요. 얘도 폰트 사이즈와 간격이 비율대로 주고 있고 얘는 안 바꿨어요. 어차피 그냥 큰 차이 없어서. 푸터에 바꾸요. 완료.